로마 유적지 폼페이에 비극 시인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스 비극 장면들이 벽화로 치장돼 있고 현관 바닥엔 이런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개가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으르렁댑니다. 거기 쓰인 라틴어 카베 카넴, 개조심입니다. 우리도 예전엔 맹견주의, 개조심 팻말을 내건 집을 쉽게 볼 수 있었죠. 시인 유치와는 그런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대문 안에 사나운 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인 개에겐 미안한 일입니다만 단어 앞에 개자가 붙으면 가짜, 저질, 천박 같은 이미지가 돼버리죠. 막대 먹은 개 망나니와 개고기, 언행이 몹시 더러운 개차반이 그렇습니다. 주인 믿고 지저대는 개를 시인이 나무랍니다. 주인 나오면 극성으로 지저대고 물려고 덤벼드는 저 개는 지가 개가 아닌 줄 아는 모양이다. 뒤에서 바람 부니 아무렇게나 어떠리. 비서는 입이 없다고 합니다.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나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그림자처럼 일하는 건 모시는 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의전 담당이라면 더더욱 그래야겠죠. 그런데 입이 클 뿐 아니라 무척 걸기까지 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통령 비서가 있습니다. 다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가 며칠 새 거듭 공언했습니다.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리겠다고. 그런 야인이었던 문 대통령의 히말라야 트레킹에 동행했습니다. 청와대에도 따라갔을 때 저급한 성인식을 쓰댔던 책이 문제가 됐지만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가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도 청와대는 첫눈 오면 보내주겠다며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연출한 이벤트들은 주인공들은 소품, 대통령이 주역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분야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친 비판에 대놓고 응수하고 공격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입조심시키는 사람이 안 보여서 저는 청와대엔 어른이 없나 보다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쓰겠다고 이죽거렸다가 대통령이 경고한 게 그나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한 정권의 하산을 바라보는 소회가 한둘이겠습니까만 누군가를 시도 때도 없이 보지 않게 되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어버리겠다는 말을 주군을 지키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해야 할지 지지층을 향한 일종의 정치적 마케팅으로 봐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건 이 정도의 품격을 지닌 사람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청와대를 떠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대통령의 소망이 뜻대로 될지가 걱정스럽습니다. 집 지키는 개가 아무나 물면 결국 그 피해는 집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5월 6일 앵커의 시선은 카웨 카넴이었습니다.